이번에는 우리 들꽃들,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들꽃들 중에 흔한 꽃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칠지만 또 그 안에서의 매력이 있는 엉겅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엉겅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약간 거친 표면과 구 형태와 다양한 형태를, 모서리가 좀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기본 도형화를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엉겅퀴에 우선 꽃에 꽃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꽃봉오리를 받칠 수 있는 꽃받침이 있을 거고, 꽃받침 아랫부분에 꽃받침을 감싸는 플립들이, 이런 받침들이 여기서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또 여기서 뒤로 가면 또 이런 식으로 받침이 있으니까 받침에 또 수직 이렇게 줄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줄기에서 또 뻗어나가는 이파리들이 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얇게 나간다라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줄기에서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가는 꽃이 있으면, 덜 핀 봉우리다면 이런 형태, 거기에 이파리들 붙어 있으면 이런 기본 도형과 면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꼬아져 있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더 쉽게 하나의 이제 드로잉 형태의 크로키 작품을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이제 솜털 같은 꽃잎이 있겠죠. 꽃잎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어진 기본 도형에, 여기에 그물망 형태를 가진 꽃 몸통이 있을 거고, 잎은 여기에 맞춰서 약간 뾰족뾰족하지만 형태의 변화가 있는 이런 형태의, 약간 가시지만 변화 있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오늘 우리가 그려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잎사귀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보시자면, 우선 이 이파리도 마찬가지 중심선을 잘 이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중심선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말려있으면 말려있는 느낌들. 그런데 전반적인 이파리 형태들이 약간 가운데 부분이 넓고 끝을 가면 좁아지는데, 일반 형태하고는 약간 달라요. 애들이 그냥 뾰족한 상태가 아닌, 이 안에서도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잎맥들이 뻗어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들,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말려온다 싶으면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이파리 그리는 방법들, 잎사귀 그리는 방법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쪽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기본 형태는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중심선에 인맥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서 살짝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꽃의 전체 크기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의 형태를, 크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선 내가 이 꽃 전체 중에 주제꽃을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하세요. 여기다 이만큼 그리겠다. 그리고 줄기를 잡고, 잎은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겠다. 커다란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기를 반듯하게 그렸을 경우 우리 들풀들의 느낌들이 야생화 느낌들이 잘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줄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휘어지게 그려준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꽃받침이 이런 식으로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꽃받침 부분들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어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파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이파리들, 이런 이파리들, 꽃받침의 느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우선 꽃봉오리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꽃봉오리 우선 꽃을 받칠 수 있는 이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본 형태에 우선 실선을 사용하시고, 우선 저희가 보면 문의하신 분들 중에 잘 안 보여요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설명할 때 실선들은 제가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선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패드, 이런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 큰 화면을, 요즘에 또 스마트 TV들이 잘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같은 경우는 명암은 거의 제거를 하고 그 형태 위주의 수업을 하시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그물망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를 그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간단하니까 몇 줄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그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쪽은 이렇게 됐지만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감아갈 수 있으면 감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삼각형 형태, 뾰족뾰족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받침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스케치선, 우선 실선, 여기는 원래 가는 선을 써야 되는데 이제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선 좀 더 강한 선으로 보기 편하도록 긋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퍼져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짧은 선부터 이렇게 짧은 선을 먼저 그어주시고, 그 뒷부분 선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조선이, 이런 보조선의 위치가 나와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맞는 선들을 계속 맞춰서 그려 나가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핑크색이나 실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끝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생각보다 좀 편안하게 그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들, 여기는 보면 이런 형태로 끝을, 모서리 부분을 잡아주시고, 요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는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V자를 자연스럽게 끝으로 가면서 살짝 더 적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이 좀 더 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살짝 더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게끔 하시면, 우선 외곽 형태들은 여기서 삐져나가는 뾰족뾰족한 부분들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파리들, 이 잎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보조선을, 이런 중심선을 먼저, 이 라인을 먼저 그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쪽 라인에 이 형태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선으로 우선 크기를 선정하신 후, 여기를 어떤 느낌으로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가닥들을 마음속에 이런 선들을 그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다면 이런 느낌들, 뾰족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앞부분으로 빠져나가겠다, 이런 느낌들. 여기서 뾰족하게 또 만들어지고, 다시.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어반 스케치를 하실 때도 이런 선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그리기가 쉬워집니다. 이쪽
꽃받침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뒤쪽 나가는 거, 이 뒤쪽 나가는 걸 한번 그려보시게요. 뒤쪽도 마찬가지 이런 선, 이런 중심선이 넘어가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다. 그럼 뒤 넘어가는 부분부터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 안쪽 면들, 이 아래면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선들, 뻗어나간 선들을 잡아주시면 뒷부분에 넘어가는 잎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앞으로 넘어오는 받침을 그리고 싶다면 여기 있는 선을 맞춰서 여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맞춰서 그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쪽도 한 가닥 더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또 나오고 싶다 그러시면 꽈지게끔 그리시면 이런 느낌들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이제 받침 부분이 이제 꽃받침 부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도 이제 줄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줄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줄기 부분도 내가 원하는 느낌들, 우선 마디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쭉 차고 올라가겠죠. 여기에 근데 쭉 그어지게 되면 여기 이제 결들, 이 플립에 이제 줄기에 결이 있으면 결을 표기해 주시고, 가시 같은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요즘에 보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했는데 원근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뭐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솜털처럼 뾰족뾰족하게 나온 가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원하는 느낌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 하나 더 그려 놓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꽈진 느낌으로 하시면 이렇게, 우선 드로잉은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형태가 꽃 윗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제 다음 단계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죠. 이 주 이파리 부분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중심선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선을 이렇게 내가 얼마만큼의 잎을 그리겠는가를 설정하신 후에 이 가닥 부분들, 인맥의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뻗어나갈 위치들을, 이런 느낌들, 크고 작은 위치들을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그려주시고요.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그려보겠다 하면, 여기서 얘가 좀 살짝 뒤로 뒤집어진다 싶으면 이런 느낌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살짝 이렇게 또 다시 삐쩍삐쩍 나가고, 이런 느낌으로 다시 딱 나오시면서 이렇게 이런 인맥들이 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들, 여기서 또 여기 가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시 뾰족 끝나는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말렸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중심이 있으니까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제 이런 말리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올라와 있는 부분들 다시 이렇게 파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들 다시 파주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이런 느낌들이 만들 수 있겠죠. 여기는 하나 정도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느낌을 갖는 중심, 이제 이 인맥선들을 여기에 맞춰서 이쪽 면이 살짝 더 어두워진 인맥 하나
연습해 보셨죠? 이제 다시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약간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얇아지는 측면의 잎들, 그러니까 종이로 말린다고 생각되면 이런 느낌들의 말리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인맥선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보이고 그 위쪽으로만 가시처럼 뾰족뾰족한 잎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듯하게 그리시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꺾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느낌들 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이제 이 반대쪽도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넘어간 쪽이 보이는, 간간히 넘어간 쪽이 보인다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선들을 그려주시면 인맥들이 딱 이렇게 그려지고, 또 안쪽 면이 그려지면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한 칸 더 내려가서 줄기를 그려보시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아까 이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꽈보는 형태로 한번 그려보자. 잎이 그냥 반듯하게 다리미로 펴놓은 것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인데, 중심에 이쪽은 꽈져서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이쪽 면부터, 이쪽 면인데 좀 뾰족하게 올라간 부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쪽 옆면이 말린 어두운 부분이 보일 거고, 그래서 꽈졌으니까 이쪽이 이렇게 보이다가 다시 뒷면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살짝 넘어가는 쪽이니까 반대쪽만 보여야 되는 자리들, 그리고 이 반대쪽에서 중심으로 타고 내려오는 요 라인들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제 꽈졌으니까 이렇게 이 아랫면이, 여기가 이제 아랫면이 돼버리는 거죠. 반대쪽 가시 나오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이제 뒷면의 형태, 아랫면에 보이는 이 파리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같은 잎을 그리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잎을 그려줘야지만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재미있고 변화가 생기니까 그림이 더 좋아 보이겠죠? 이제 이렇게 피어있는 느낌의 형태를 그렸다라고 하면 또 이쪽에는 좀 더 봉우리 형태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솜털볼이 조금 피어나듯이 쭉쭉쭉 피어나게 하고, 요만한 느낌의 여기에 우리 또 여기 이런 형태들이 올라가야 되겠죠. 다 안 피지 않을 것이니까 이런 느낌의 형태에서 받쳐주면 좋겠죠. 여기도 이렇게 한다 그러시면 다시 넘어와서 넘어온 느낌이니까 이 아래면이 보이겠죠. 이런 느낌들. 그리고 여기 뒤에는 또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들. 여기도 뒤로 넘어갈 수 있으면 약하게. 근데 선이 약한 선은 잘 안 보여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더 진한 선으로 긋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간격은 좀 더 점점 적어지게끔 이렇게 잡으시면 어반 스케치는 우선 우리가 펜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자신의 눈을 믿고 좀 틀리더라도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 좀 자신감이 생겨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그 느낌을 가지고 가장 큰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눈을 최대한 믿고 단선을 이용해서
두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이런 이파리가 나오게 하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넘어오겠죠.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느낌까지만 그려보게요. 그러면 여기가 또 이제 이런 느낌이 넘어오니까 이렇게 넘어왔다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심이 쭉 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들, 여기 이 아래 이파리 부분, 이 반대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 아랫부분이 이런 느낌에서 또 삐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줄기로 또 연결되는 부분들. 뭐 이 꽃이 하나만 피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개의 줄기 아래서도 또 연결돼서 이 아랫부분 아래쪽에서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줄기들도 하나씩 이렇게 쭉쭉 그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봉우리들 다시 아까 복습처럼 이런 돌펴 있는 형태라면 이런 느낌으로 뭐 휴가를 가시면 뭐 들에 이런 풀들이 많이 피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 가끔 이렇게 드로잉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까 잎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놓고 쫙쫙쫙 이렇게 생각보다 자유로운 선을 그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뒤집어 까졌다. 그러면 뒤집어 까진 부분을 먼저 그리시고 이런 느낌들 말린 느낌들 타서 말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이 과정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들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 어반 스케치 형태로 저희가 펜을 가지고 바로 직접 하는 부분들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봉우리에 이제 얘보다 더 덜핀 아이들은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느낌들. 오늘 이 엉겅퀴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잘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형태 자체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형태 같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풀어서 그리시면 편안하게 그 느낌을
그려낼 수 있으시겠죠? 이제 나중에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지우개를 이용해서 살짝 솜털 부분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살짝 지워주시면 더 느낌이 편안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엉겅기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9 사다리꼴 9 꽃받침 그리고 종이띠처럼 이파리가 넘어가는 부분들 요걸 응용을 잘 하시면 큰 잎도 마찬가지죠. 큰 잎도 마찬가지 이 기본 도형을 잘 활용하시면 그리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